제가 그 본방송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놀라서 사실 소리를 질렀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그 생각되는 문장이 있는데 이 사람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하시던 그분과 함께 그알외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바로 그분 박지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이랑 이제 그알외전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그래서 방송되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방송에선 간략하게 지나갔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뭐 현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미제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이 어떤 거죠? 아마 많은 그알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살인범의 걸음걸이 사건으로 나갔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구 금호강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고 2015년에 있었고요. 15년지기 친구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을 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현재 3심 확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형이 확정이 났는데 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첫 편에서 다루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 방송이 될 시점은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이었던 그 단계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피고인이 썼던 편지를 통해서 범인들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드러내는지를 좀 이 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미제 사건을 볼 때는 좀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걸음걸이에 상당히 주목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외전에서는 그게 아니라 편지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건가요? 방송은 사실은 법보행 분석이라는 게 당시에도 굉장히 생소했었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 이 사람의 진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이 압축돼 있는 편지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제가 한번 네. 피디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2페이지짜리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촬영 전에 다시 봤는데 눈에 띈 거는 증거. 그렇죠. 네. 네.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2페이지인데 증거라는 말이 15번이 나와요. 그래요? 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반복될 때는 당연히 그게 그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좀 증거라는 표현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쓰고 그거를 이제 문장을 보면서 조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긴 문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첫 페이지 중간에 네. 무려 10줄을 차지하거든요. 그랬나요? 네. 근데 이 문장은 그러는 도중을 썼다가 지웠어요. 제가 잡혀오기 3일 전으로 시작하는 문장이고요. 네. 그 문장의 끝은 저라고 하였습니다. 로 끝나는 문장이에요. 네. 이 문장을 보기 전에 네. 아주 간략하게 그 앞과 뒤의 맥락만을 좀 볼게요. 네. 자, 그 바로 앞의 내용은 본인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는 도중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웠을 때는 네. 조사를 받던 도중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 지웠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난 부분은 저라고 하였습니다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얘기가 너무 어이가 없고죠. 네. 그러면 요 문장은 아마 조사를 받다가
왜 어이가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죠. 이 긴 문장이. 네네네. 예. 이 10줄짜리 문장을 쪼개서 읽어볼게요. 네. 제가 잡혀오기 3일 전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3일 동안 5시간도 못 잔 상태에서 체포되었던 거라서 네. 거라서는 이유를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을 잘 못 잤다. 지금 이 얘기죠. 네. 그 다음에 16시간이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니. 자, 이런 문장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부분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바로 저희가 앞에 네. 16시간이라는 숫자를 봤잖아요. 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힘든 조사를 받았다. 이게 네.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지금 네. 계속 뭔가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네. 경찰들은 자꾸 증거 있다고 욕을 하며 자백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조사는 길게 받고 나는 힘들고, 근데 경찰들이 증거 있다고 자백하라고.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여도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범인 취급과 범인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거기에 너무 화가 나.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되죠.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길래 저를 범인처럼 대할까 너무 속이 상했고, 여기서 또 끊겨요. 자백을 하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경찰들이 얘기를 하여, 이것도 또 이유예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내가 범인이 아니면 상관없을 줄 알고, 또 이것도 이유죠. 16시간이라는 강압수사에 지쳐 내가 친구를 해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 10줄짜리 문장을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뉘거든요. 지금까지 나열한 그 많은 상황들은 거짓 자백을 한 이유죠. 네.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가 거짓 자백을 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근데 네. 거짓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본인이 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네. 근데 제가 이상했던 부분은 거짓 자백을 했다에서 문장이 끝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은 그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과정을 당연히 굉장히 강조해요. 네. 뭐 어떤 고문을 받았다거나 네. 아니면 그 고문의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나오지만 이 문장이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박치기를 하려고 하고 키보드를 던지려고 하고 휴지각을 던지려고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하며.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 문장에 눈에 띄시는 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하네요. 이제 하려고 하고 던지려고 하고 던지려고 하는 등. 맞죠? 네. 상황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얼굴, 뭐 휴지각, 키보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실행된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히려 이런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표현.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상한 부분이 이제 그 뒤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경찰들이 보여주는 CCTV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상체가 우산에 가려 하체만 보이는 사진 3장을 보여주며 저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문장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저는 당연히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뒤에 이제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한 거는 자백을 했는데 증거라고 봤더니 무슨 CCTV, 상체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게 나라고. 이게 억울하.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 게 뭘까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진범이 맞나? 진범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 좀 어려운데요. 나는 간 적도 없는데 내가 범인이라면서 증거를 보여줘요, CCTV를. 네. 그러면 나는 관찰자잖아요. 네. 나는 당연히 그 CCTV 장면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CCTV 속 인물이 내가 아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범인이 따로 있으면 경찰들이 보여준 CCTV가 어떤 남자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금 이제 편지 분석을 하면서 제일 긴 문장을 먼저 보셨잖아요. 네. 어떤 뭐 자술서나 편지 안에서 가장 긴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한 일인가요? 편지나 이런 진술서나 이런 내용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뭐 본인 생각할 때 억울하거나 본인 생각할 때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근데 보통 그런 부분들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긴 문장에서 이 사람이 억울해하는 것은 허위 자백한 게 아니라 이 CCTV에 나온 장면이었다. 강압사에 의한 허위 자백 때문에 억울하다기보다는 허위 자백을 했더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증거라고 본인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였다. 그 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이상했던 부분이고 네. 또 이상했던 부분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네. 그날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잠을 자고 있어서 알리바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구를 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방송 중에 김상중 님이 읽으셨는데 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이런 댓글이 좀 올라왔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자, 선생님들 어느 부분, 어느 단어, 어느 표현 그냥 이때는 잠을 자고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나왔는데 그 대구를 왔다. 이 사람이 묘사하는 상황은 나는 무슨 소리? 난 집에 있었는데 난 거창이고 그 사건은 대구는 얼마나 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대구를 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시점 혹은 물리적인 시점이 어디냐? 그럼 사실 대구예요. 네, 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맞아요. 네.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요? 네. 한번 저 지금 오늘 과외 받는 건가요? 근데 국문과의 어떤 그거를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유튜브는 더더욱 네.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시청자들이 보고 네. 저 사람 저렇다니까 이게 아니고 이 이 문장을 그냥 띄워줘. 함께 찾아보자고요. 네. 근데 하나가 대구를 왔다라는 표현인 거고 왔다.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찾아보세요, PD님들, 담당 PD님들. 아니 그러니까 이 편지 전체적으로 찾았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가 이상하네요. 아닌가요? 네, 아시네요.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모르는구나. 까지는? PD님은 네. 2주 전에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셨어요? 그건 기억 못하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네.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4월 5일이거든요. 네. 근데 실종 상태로 있다가 발견된 게 4월 2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견된 게 이미 2주가 지난 시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체포된 건 5월 9일이거든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내 친구가 2주 넘게 실종됐어요. 네. 그러다가 살인으로 밝혀졌는데 갑자기 내가 범인이라고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날의 알리바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네. 그런데 저한테 이상했던 거는 무려 한 달 3일 전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를 아주 네. 구체적인 시간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이제 이 사람의 자료를 전체를 받고 제가 이 2시부터 8시가 어떻게 특정된 시간인지를 찾았는데 네. 그 새벽 2시라는 시간은 나와요. 왜냐면 이날 다른 친구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서 병문안 간 건 여러 사람들이 봤고 한 2시 정도면 집에 갔겠다라는 시간이 나와요. 네. 새벽 2시는 특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침 8시인 건데 그 어떤 기록에도 아침 8시에 일어났다라는 걸 특정할 만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무슨 기록이 있었냐면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부모님 가게에 가서 밥을 먹은 그거는 이제 목격자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전 9시 8분경에 이 사람의
자동차가 찍힌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려면 오히려 아침 9시에 내가 뭐 운전을 했다가 네, 아침 8시라는 시간이 나올 기록을 어디서도 찾지를 못했는데 네. 놀랍게도 이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가 범행에 소요된 시간이구나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오히려 네.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범행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저의 눈에 띄었던 그림이 뭐냐면 대구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거창으로 돌아와서의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창 도착해서 택시 내리고 오태훈 곳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보면은 눈에 띄었던 게 7시 20분부터 40분까지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 표현인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익숙했던 게 뭐냐면 유영철이 살인을 저지르고 근처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화장실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씻었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살인 사건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서 살인을 저질렀다까지를 범행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들한테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집에 가느냐까지가 이 사람한테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소요 시간을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범행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집에 가기까지 그게 이제 범행의 소요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범인 입장에서는. 네, 그 뒤처리가. 공교롭게도 또 여기서 집으로 간 그게 또 우연하게도 8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거리상. 그래서 이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라는 게 오히려 범행에 소요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야, 근데 담당 PD로서 이거 한 번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좀 맞추면 안 되죠, 사실. 제작진은 제작진이고 네. 전문가는 전문가. 그래서 저 질문이 있는데 경찰 조사를 수차례 그렇죠. 받으면서 그날 내가 뭘지를 계속 떠올려 그럼요, 봤다면 그럼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편지 작성할 때는 기억을 이미 한 상태잖아요. 내가 그때 뭐였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한 상태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 제가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비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라고 돼 있죠. 맨 첫 페이지 돌아가면은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볼게요. 4월 23일인가? 그 다음 줄에 미상의 둔기에 머리를 14대인가? 맞아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비되는 그 페이지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본인의 재판 날짜를 하나하나 이제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피디님 말씀대로 경찰 조사를 이렇게 많이 받았고 그럼 이 사람이 친구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짜를 기억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오히려 인가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구체적인 그렇게 시간은 안 대비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아니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많은 범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있었던 사실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쓰는 흔적이 남으니까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것도 맥락이 있다. 때로는 구체적인 게 오히려 본인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않았으면. 네, 근데 정말 놀랍네요. 들으면서도. 와, 기분 좋아요. 아 진짜로, 예, 정말 놀랍습니다. 제 생각에 또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그 생각되는 문장이 있는데, 자,
아유, 또 자백을 또 이렇게 하셨네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친구가 사망한 장소 그리고 대구에서 제 얼굴이 찍힌 CCTV도 없고요. 또 그날 새벽에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워줬는데 택시기사가 저를 지목을 했더라고요. 근데 당황스러운 게 택시기사가 제 얼굴은 못 봤는데 머리 스타일이 파마머리를 했다고 절 지목했더라고요. 참 억울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삭삭 지나갔는데 네. 아유 본인이 대구에 갔다 왔구나. 이 문자가 어디일까요? 어느 표현일까요? 자,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보고 이 사람의 주장을 의심하는 입장에서 다 읽거든요. 네. 보면은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나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고 대구에는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주장대로라면 CCTV에 본인이 찍힐 일이 없죠. 그쵸. 그럼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이죠. 진범이죠, 진범.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 있죠. 제 얼굴이죠, 제 얼굴. 아. 제 얼굴. 또 택시기사가 제 얼굴은 못 봤다.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진범이 따로 있으면 택시기사가 손님 얼굴은 못 봤는데 이렇게 돼야 되죠. 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커스가 헷갈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얼굴이 찍힌 CCTV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범인이 아니면 거기 찍힌 CCTV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는 이 사람 편지 2장 전체에 진범의 존재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진범은 따로 있어. 근데 그 범행 시간에 내 죽은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CCTV가 나왔으면 억울한 내 입장에선 CCTV가 나왔다, 살았다. 그러면 CCTV에 얼굴이 안 찍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명을 쓴 사람은. 안타깝죠. 그렇죠. 네. CCTV에 얼굴만 나왔으면 그렇죠. 내가 누명을 벗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2페이지에서 그런 안타까움은 단 한 방울도 없고 어떤 정서가 주를 이루냐면 CCTV 찍혔는데 제 얼굴은 없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건 이거죠. 교과서에 뭐 의뢰했는데 8개 중에서 CCTV 1개만 걸음걸이가 저와 같다고 추정합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은 이 CCTV 1개는 본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란 얘기잖아요. 이거 말고는 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건 맞다는 거죠. 거의 자백 수준이다. 이 편지를 관통하는 거는 결국 이 CCTV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편지를 다 읽고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첫 번째, 이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허위 자백이 아니라 그 CCTV라는 증거 같지 않은 증거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속아서 했다. 이 지점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거는 CCTV를 보는 이 사람의 시점이 진범이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바라보는 CCTV에 대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부분이 억울했던 것 같긴 해요. 이 편지를 보면 본인도 헷갈린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을요? 자기는 그 시간에 거창에서 자고 있었다.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 그러면 이 나머지 CCTV에 대한 태도는 배치되면 편지 말고 네. 이 사람이 조사 중에 했던 말 중에 참 저는 네. 범인이구나.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하죠. 많은 범인들이. 네.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 와, 오늘 2장의 짧은 편지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 나눴는데 네. 저도 담당했던 PD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이 편지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오늘 이 얘기는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 할배전을 이제 이어나갈 텐데 미제 사건에서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을 우리 얼굴을 그려볼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은 편지든 진술서든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근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모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또 나오기 마련이어서 네. 또 그리고 비록 2페이지만 이거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자료 분석이 뒷받침된 거라는 거 그리고 오늘 사실 방송에 공유되는 내용은 분석하는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였지만 상당히 놀라운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저희가 이제 미제 사건을 다룰 텐데 또 어떤 사건을 다룰지 그리고 또 어떤 분석을 통해서 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